네, 오늘의 주제는 보름달이 뜨기 전 이 한가위를 맞이하기 전에 주식을 들고 갈까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내일이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좀 추석을 앞두고 설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뭐 기사를 보니까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 전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추석 연휴의 흐름은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휴 전에 왜 빠질까요, 시장이? 명절을 앞둔 그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뭐 예, 음식을 일단 하느라 바빠서? 음식하느라고 바빠서 주식을 파나요? 네. 어떤 측면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좀 팔고 가자.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가 좀 반영된 게 어떤 시장의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년치 정도 통계를 보게 되면 연휴 이후에 어떤 연휴 전과 그 연휴 다음 날 그리고 또 개장했었을 때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약 한 0.14%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하락은 하락인데 그렇게 뭐 크게 하락한 부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혹시 좀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이어졌던 부분들이 일단 연휴 다음에 이어지는 분위기로는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또 크게는 영향을 안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통계가 의미가 없는 게 항상 통계가 99%라고 하더라도 1%에 대한 가능성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통계를 믿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오늘 당장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부터 또 월말 월초까지 이어지는 경제 지표까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 가운데 또 지금은 코로나19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진자 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좋으네요. 플러스권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대선 등 큰 이슈들이 일단 있는데요. 이렇게 호황대로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한국 증시가 쉬는 게 오히려 좀 기회로 봐도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네, 일단 뭐 단기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 사이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서 오히려 에이 아깝다 그냥 열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운에 맡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그래도 연휴 이후에 좋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키운 매매 대표적으로 뭐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일단 끝까지 땡겨 그래가지고 또 연휴를 맞자라고 하는 전략들이 또 낭패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서 남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어느 정도 혹시나 모를 특히 연휴 이후에 만약에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밀렸다 그러면은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이 그냥 모니터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정도의 현금은 그래도 만일 하나를 대비해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너무 현금이 없으면은 주말 사이 어떤 연휴 사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송편이 목에 걸립니다. 캑캑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시장은 중기적인 추세는 유지가 되는 장세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 확대 이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대응을 위한 현금 보유도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현재 시장 중기적인 추세의 유지는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연휴가 좀 꽤 깁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는 뭐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새벽인가요? 이제 또 미국의 1차 대선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변화들, 뭐 미국인들도 많이 시청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또 어떤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가 또 확대되는지 여부들 또 지켜보셔야 되는데 박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뉘앙스 하나하나에도 또 시장이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혹시 연휴 사이에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부양책 관련돼서 미국에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월말 월초에 나오는 또 대표적인 지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바로 고용 지표도 발표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인데 게다가 또 당장 10월 1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수출 동향도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표들에 대한 변화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1차 TV 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G2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그리고 마지막 한국 9월 수출 동향까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추석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의 빅 이벤트들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자리하고 있나요? 근데 또 연휴 끝나자마자 영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빅히트 엔터 공모자금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5일과 6일 관련돼서 또 일반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1000대 1이 넘어간다. 또 그렇게 되면은 1억 넣으면은 한 주 받나요? 네, 1.4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허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나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또 준비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0월 7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이 또 방한하면서 어떤 또 이슈를 던질지, 게다가 또 10월 안으로는 중국의 외무부 부장이죠. 왕이 부장도 방한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또 여러 가지 정세 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0월 8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월 초의 변동성도 또 확보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이후에도 참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즐비합니다. 연휴 동안 쉬시면서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좀 잘 참고를 해주셔서 일정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요. 지금이 뭐 저평가 실적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기로 좀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적기는 항상 좋은 종목은 항상 적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유동성 장세 쪽으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움직이면서 나왔던 섹터보다는 종목 쪽으로, 특히 실적이 되는 종목 쪽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한때 10월달 연휴 끝나고부터는 좀 더 시장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3분기 실적은 그래도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상반기보다는 매출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순익 쪽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과 함께 또 가장 먼저 발표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이런 흐름들과 함께 그래도 실적을 챙기면서 바라봐야 될 시즌이 돌아왔다. 이 점을 좀 더 주목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주를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지금 타이밍은 맞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실적 관련주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있다면 좀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참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네, 실적 얘기를 드리면 또 실적이 부각될 만한 3분기 관련해서 부각될 만한 종목을 하나 고른다고 하게 되면 LG전자 계속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잘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4분기는 오히려 최대 실적까지 전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이제 주가는 좀 무거운 모습들이라고 하더라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높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가전 잘 나가죠. 코로나19 시대 때 잘 나가고 있고 TV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부 쪽인 VS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전, 뭐 TV 쪽에 잘 팔리다 보니까 LG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전략까지 마지막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9만 원대 초반대에서 거의 약간 3일째 횡보를 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에 이어지는 가격대 한 11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3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마감에 또 매수하기 좋은 종목, 한가위 전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으로는 바로 LG전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8만 3천 원 이야기해 주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